앞으로 임대사업가 안 되거든요, 이제. 끝났거든요. 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모든 것과 연결이 돼요, 진짜로. 모든 현상하고 연결이 된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바로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지능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공포와 자유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 그 이성과 심리학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도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애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다음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 아이템을 찾고 창업을 하고 하는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적은 이유가 그 두 가지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모로부터 정답을 제시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과잉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배고픈 상태에서 뭔가를 추구했던 경험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두뇌로 세팅되어 버립니다. 15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15세 이전에 아주 현명하게 잘 설계된 가난이나 역경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도전을 못하는 두뇌 상태가 돼요. 그래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 아이가 대기업 면접 때, 야, 너 취업하자마자 아프리카에 5년 갈 텐데? 라고 이제 그 면접관이 얘기했을 때, 와, 나 아프리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게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꼭 취업하면 꼭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바로 잘리는 겁니다. 바로 불합격. 지금 대기업에서도 그런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대기업도. 국내에서 사무직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 기업, 그 경영의 컨셉 자체가 달라졌고, 지금은 전부 다 제3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돈이 있어요. 중국, 브라질, 베트남, 필리핀, 뭐, 미얀마 이런 데, 캄보디아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과잉보호라는 게요,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지금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제 PPT 자료는 무료로 다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 명함을 받아가도 되고, 여기 센터나 아니면 여기 센터 주최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작권자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15세 이전에 배고픔을 설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냉장고만 열어도 먹을 게 있고 길거리에 떡볶이 순대 있고 맥도날드가 또 쫙 깔려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배고픔을 통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로맨스를 통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은 부모가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도 아름다울 수 있어. 이게 휴대폰 게임만 빼고. 왜냐면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신체를 움직이지 않으면 두뇌에서 연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바보가 되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밖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보이 댄스에도 상관없고, 뭐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것도 상관없고, 뭐 보드를 타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건 춤추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이게 휴대폰 게임이나 이게 전작으로 하는 건 아니면 괜찮아요.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음악을 배우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볼링에 빠졌다고 했을 때 그 볼링 공이 돌아가고 볼링핀이 쓰러지고 하는 것에도 수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15살까지 열심히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두뇌가 ADHD 성향이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신체를 움직이고자 하는 본능이 너무 강해서 그동안 신체를 움직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애였던 거죠.
그러니까 ADHD도 도파민 과잉 증상인데 저절로 15세가 되면 그 중에 상당수가 완치가 됩니다. 아무런 치료하지 않아도 완치가 돼요. 두뇌가 성인이 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애는 25세가 되면 완치가 돼요. 그래서 원래 ADHD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25세 때 중학교 커리큘럼을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15살 때 커리큘럼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의 수학이나 영어 들어가는 거죠. 산만한 애들은 그때 그걸 공부할 두뇌가 아니에요. 했다 하면 무조건 성적이 안 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걔네들은 25살에서 30살쯤 돼야지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두뇌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만한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먼저 장사를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예체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엄마 내가 예체능만 하고 장사만 하다 보니까 대학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차별하네. 아무래도 대학을 나와야 되겠어 라고 군대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 갔다 와서 24, 25살에 그것을 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ADHD 성향이 있는 애들은 두뇌에서 시냅스를 연결시켜주는 그 신경 BDNF라고 신경 성장 인자가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대뇌에서 할수록 만들어져 있는 그 물질이 보통 아이들보다 10년 동안 더 많이 나와요. 나중에 공부를 시작해야 될 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왜 너는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올라가니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걔는 완전히 망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예체능을 시키고 장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저축을 좀 하자. 같이 엄마 아빠랑 장사 좀 하자. 너 만두를 빚어라. 나는 책일 테니. 그렇게 하고서 얘가 아무래도 그러면 얘가 자존감이 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시키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걸 시키면 얘는 무조건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가장 취약한 게 이겁니다. 생존에 공포나 불안이 오면은 두뇌가 얼어붙어서 창의력이 발휘되질 않아요. 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질병이나 사기당할 거에 대한 그 상한 음식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걸 다루는 부위가 뇌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중독, 섹스, 마약 이런 거를 다루는 그 축자핵이라는 도파민 회로가 있어요. 도파민을 분비해주는. 자, 어쨌건 이거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성과 이 밑에 있는 이 동물적인 본성이 인간을 늘 부딪혀야 돼요. 밥을 더 먹고 싶은데 배고프니까 밥을 빨리 먹고 싶은데 너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지 마라. 그러면 이 쾌락 중독, 쾌락의 회로는 어서 밥을 먹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어떤 집안에 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돼. 너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욕망을 좀 참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룰이 보니까 그 룰을 어기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자기 삼촌도 숟가락을 안 들고 누나도 숟가락을 안 들어. 그때 얘가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욕망을 참아야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을 참는 게 우리 화살을 당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어떤 공공적인 목적이나 공익적인 목적,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중간고사가 다음 주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당장의 필요를 스스로 제한했던 경험.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15세 이전에 신문 배달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갑부들의 그 공통점.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걱정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되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요. 과잉보호를 받아버리면 그 동기가 어렸을 때도 없는데 어렸을 때 그 동기가 없는 애는 성인이 돼서 생기지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간혹가다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죽을 위기가 잡혔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자살할까? 도전할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근데 요즘엔 자살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살을 하지 않고 도전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두뇌에서는 BDNF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인이 두뇌에서 BDNF, 신경성장 인자가 나올 때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 나와요. 35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25세 이전에는 위기가 닥치지 않아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공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건데,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DHD 성향. 산만한 성향이 있는 애들은 그게 45세까지도 나온다. 더 오랫동안 나오니까. 그래서 더 늦게 공부할 팔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자, 두뇌에 좀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본론은 이해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좋은.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치매 예방이나 뇌과학 쪽으로 UNA 센터에 좀 제 명함 좀 가져가서 신청 좀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너무 많은데 오늘 주제가 이게 비합이다 보니까 제가 평생 읽고 싶은 어떤 책의 권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5만 권이거든요. 그 정도는 읽어야지 내가 뭔가 마지막에 걸작을 남기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책을 다른 사람 대필한 것까지 해서 한 6권에서 7권 정도 썼어요. 순수한 창작은 6권이고 한 권은 자료가 있는 것은 조금 밑에 인필이라고 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건 평생 한 50권 이상의 단행본이나 또는 100권 정도의 동화책 이런 걸 쓰고 싶거든요. 저는 마지막 꿈이 동화 작가예요. 동화 작가로서 나이를 먹는 게 꿈인데 글하고 그림을 다 어떤 순수성에 이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도 감동시키고 아이도 감동시킬 수 있는 책을 쓴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기계발서 쓰는 게 훨씬 쉬워요. 자기계발서는 뭐 지금 주제 하나 주고 쓰라면 저는 그냥 한 달 내에 한 권씩 씁니다. 여기저기 있는 걸 짜증기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쨌건 인간은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 지금 8가지 아름다운 기준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게요.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걸 싫어합니다. 인간은 확률적으로 약간 긴장감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그런 걸 좋아해요. 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몰라. 이거 지금 투자하면 대박이다. 인간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가야 할 곳에 먹잇감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수많은 동물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줄 때 인간은 거기에 호흡해요.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이런 그림에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산봉우리 사이에 나무가 딱 있는 구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인간은. 이런 구도를 왜 좋아하냐?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건 좀 저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름다움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를 잡을 때도 다 마찬가지고 난초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직각으로 이렇게 겹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겹치는 걸 좋아하지. 이게 또 인간이 좋아하는 각도가 또 따로 있어요. 인간이 나뭇잎 이렇게 겹치는 특정 좋아하는 선호하는 각도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화해 왔어요. 끊임없이.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맹수하고 먹잇감, 그 다음에 내가 짝짓기 할 대상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주로 이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현재 인간의 아름다움의 기준과 투자의 기준이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단계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확률적입니다. 야,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지금 가야 너가 먹을 게 많아. 여기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뭔가 감춰져 있는 거, 보물찾기 하듯이 뭔가가 은폐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런, 제인 구달이라는 박사가 침팬지 연구를 했을 때, 제인 구달 박사의 업적이 뭐였냐면, 침팬지가 흰개미를 먹을 때, 나뭇가지를 꺾더니, 흰개미를 낚시질해서 먹더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가지고, 도구를 쓰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걸로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제인 구달이.
그게 뭐냐면은, 자, 곰하고 그 원숭이들을 봐도요, 구석에 숨어 있는 꿀. 곰이 꿀 좋아하잖아. 그 나무 속에 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육회를 꺼내서 먹어, 이렇게, 곰이. 그 다음에 개미가 그 흰개미, 원숭이가 그 친구들 흰개미 이렇게 먹는 거. 뭔가 은폐되어 있는 것에는 달콤한 게 있더라. 달콤한 건 이상하게 숨겨놓더라 이거야. 흥장 선생이 다락방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꿀. 애들이 흥장 선생도 왔더니 죽은 척하고 있어, 애들이. 우리 죽을 준비하고 있어. 그거 먹었거든요. 꿀을 먹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숨겨진 것에는 달콤한 것이 존재한다는 기억이 우리 인간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나갑니다. 사기꾼 이거 아무나 아는 정보가 아니야. 그 뒤에 뭐가 막 있을 것 같아. 그게 우리 DNA에 박혀 있다니까요. 그게 은폐, 맥락의 연결. 근데 그게 은폐되어 있긴 한데 맥락이 약간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꼬투리, 그 힌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흔적. 흰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는 흔적. 벌을 막 추적해. 벌이 어디론가 날라가. 거기 꿀이 있는 거죠. 달콤한 것은 숨겨져 있더라. 대조, 과장, 주제 변형. 자, 쥐 실험에서 쥐한테 정사각형을 보여주고 먹이를 조금 주고요. 직사각형을 보여주고 먹잇감을 좀 많이 줬더니 3번을 보여줬어요. 3번. 그랬더니 3번은 세로에 비해서 가로가 더 길잖아요. 쥐들이 좋아해. 왜 좋아할까요? 더 많아 보여. 좌우로 긴 도형이 먹잇감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먹잇감 더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서. 쥐가. 동물들도, 이거 뭐 쥐 실험도 있고, 뭐 두꺼비 실험도 있고, 갈매기 실험도 있고, 어떤 특정 자극이 먹잇감이라는 신호일 때, 그 자극을 더 강하게 과장을 시키잖아요. 동물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것만 막 쫓아가. 네. 그 각인 효과랑 또 좀 비슷한데, 왜 콘라드 로렌츠라고 오리하고 거위들이 처음에 본 대사를 엄마 변식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동화책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그런 것처럼 각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인간도 25,000년 전에 가슴이 이렇게 큰 여자 부족을 가지고 다녔다 이거죠. 마스코트를. 이게 가슴이에요, 이게 얼굴이고 손인데 가슴이 이렇게 커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슴이 큰 게 아름다움이었다니까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네. 지금은 적당히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가슴이 커서 그냥 막 이웃집 애까지 젖을 다 먹일 수 있어야 돼. 여자가. 그러면 너무 아름다운 여성인 거죠. 우리 부족을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공헌을 하는 여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장을 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이 허리 곡선을 이렇게 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왜 36, 24, 34를 좋아하냐면 그 사이즈, 그 허리하고 엉덩이의 사이즈가 임신하기 가장 적합한 여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임신의 확률이 가장 높은 그 비율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생존의 욕구, 그러니까 먹잇감을 먹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지만요. 모든 동물은 번식의 욕구가 더 강해요, 사실 더 강해요. 인간들이 왜 자기가 먹는 것보다 성욕이 더 강하게 발달했을까요? 예전에는 주변에 맹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는데 가난한 집안의 애들이 성조숙증이 빨리 옵니다. 왜? 그래서 그게 또 진화심리학에서 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제대로 못 먹고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뱃속에 있는 딸은 성조숙증, 빨리 남자랑 자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빨리 시작해요. 10대 후반에. 결혼을 일찍 할수록 그 집안이 가난합니다. 그 딸의 결혼이 일찍 할수록. 네, 지금 뭐 자기 집안이 생각나다 보니까 예외도 있으니까 너무 이뻐서 일찍 하신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이뻐도 일찍 합니다. 너무 이뻐도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통계를 내보면 집안이 가난할수록 딸들이 시집을 일찍 가고 이상하게 섹스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살 정도 처음에 이제 그 초경을 한 직후에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이 세를 번식해라. 너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게 DNA에서 우리 본능에 막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 심리. 빨리 번식해야 돼. 그래서 집안이 부유하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명문가에 사는 딸들이 늦게 시집갑니다. 그렇지 않은 슬럼가에 딸들이 빨리 시집을 가요. 근데 그게 빨리 시집을 가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남자랑 자고 싶어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빨리 자고 싶어지는 거예요. 꺼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동물과 인간은 번식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오랫동안 시달려오고 DNA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 DNA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종족 번식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니면 성욕이 굉장히 센 건데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거예요. 성기나 꽃에서 볼 수 있는 고립성하고 주목성을 인간은 좋아하더라는 거죠. 이 공작을 보시면요. 이걸 눈동자로 생각해 보시면 야 나만 바라봐. 야 눈동자 나보고 있네. 밑에 있는 눈동자 나보고 있어. 야 얘도 나보고 있고 얘도 나보고 있어. 그러니까 암컷 너도 나를 봐야 돼.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작은 이 눈동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암컷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왜? 나를 바라봐주는 애들이 더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 소녀 때 남자 가수한테 오빠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한테 몰리면 이게 암컷 본능이거든요. 암컷은 그 수컷의 DNA가 좋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 오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새들을 보면은요 이런 연구가 있어요. 갈매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초의 짝을 고를 때 암컷들이 줄 서 있는데 뒤에 가서 줄 선대요. 암컷이. 그러니까 여기가 수컷이 있는데 줄 서는 암컷이 없어. 근데 여기 수컷이 있는데 이게 암컷이 몇 마리가 줄 서 있어. 그럼 나도 그 뒤에 가서 줄 서는 거예요. 암컷들이. 왜? 얘가 DNA가 더 좋으니까. 제가 안 받겠다 이거 제가 안 받겠다. 그 모든 암컷들은 그렇게 자기 눈이 높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이 잘 안 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일단 남자애들이 역경을 극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까 배고픔이라든가 상처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약해요. 연애 동기 자체가 약합니다. 여자를 꼬시지를 못해요.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시대예요. 그래서 노처녀들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탁 찔러주길 바라고 있는데 계속 썸만 타는 거야. 남자들이 야 너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요즘에는. 그 왜 그러냐 우리 그 양육과 교육 자체가 남성의 본능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어쩌면 이게 뒤샴의 그 경기 얘기도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이게 원래 뒤샴의 그 애인, 뒤샴을 좋아했던 여자친구 엘자가 만든 건데 엘자의 작품을 뒤샴이 그냥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전시장에 낸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왜 자기 이름으로 냈느냐? 자기 여자친구는 무명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 당시에 심사위원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내면 아무도 거부를 못하는 거야. 무명이 저걸 내려고 하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빨리 나가 이럴 텐데 나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이야. 근데 내가 예전에 이런 병기 작품을 하나 했어. 반대를 못하는 거야.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 뒤샹의 경기고 이게 현대미술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샹의 경기. 피카소보다 실질적으로 현대 개념미술,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현대미술의 경향을 이은 사람은 마르셀 뒤샹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주목성,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성기를 생각하거든요. 경기를 보면 성기를 생각합니다. 묘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매력적인 거예요. 네, 그게 전시장에 있으니까. 주목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이종성을 좋아하는데, 인간은 뭔가 그걸 영어로 익사트, 이국적인,
지금 여기 머리 노랗게 물들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전략이 아주 잘 통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동물은 이국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하얗게 하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잖아요. 이상하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 한국인들. 왜 다른 종족 같아, 다른 종족. 그래서 남자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저 여자랑 결혼하면은 우리 자식들의 DNA가 그 더 건강한 다양성을 가진 DNA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곱슬머리도, 머리를 뽑는 것도 그것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머리를 뽑는다는 건 그 아프리카 쪽이가 많잖아요. 곱슬머리. 우리 한국인에게 많은 그 유형의 머리보다는 뭔가 이국적으로 했을 때, 물론 이국적인 게 예쁜 것을 당하지 못하죠. 근데 동일한 미모를 가지고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어쨌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근데 이종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몇백만 원에 팔리거든요. 태국의 코끼리 홍이라는 건데 인간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원숭이가 그린 그림, 코끼리가 그린 그림. 거실에 걸어놓고 싶어요. 그 이종성을 내가 수용함으로써 그것이 더 건강해질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다양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창의성이 약화됐잖아요. 근데 생명계에서도 이렇게 이종성을 서거합니다. 그러면 더 건강한 인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쓴 그 리처드 도킨스가 한 얘기, 우리는 DNA 조정당한다 이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거 재밌어요.